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의 홍창희라고 합니다. 더벨에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이런 포럼을 만들어 주셨고, 또 여기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해 주신 감독원의 황태식 부국장님의 전달 내용 상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시사점들 도출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황태식 부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장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통찰력 역시 대단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제 황태식 부국장께서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금의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개별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라는 측면의 어떤 미시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많은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상황과 이제 내년의 어떤 예상들, 그리고 그런 예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제가 은행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 전일해서 들어올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팩터가 가장 은행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라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다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환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저희 이제 금융기관들한테는 엄청난 제약 요인으로 다가왔다라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이제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한번 올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슬라이드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5년도부터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왔던 경험이 있었고,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37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왔던 15년도의 경험, 18년도까지. 근데 지금 상황은 7개월 사이에 엄청난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다는 상황.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지탱되어 왔던 이제 세계의 경제 상황이 이 엄청난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상황에 대한 어떤 환경 분석이라는 측면인데요. 이제 글로벌 측면, 이제 우리 국내적인 측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글로벌 경제의 큰 세계 축, 현재의 큰 세계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로존, 중국,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어떤 로컬적인 어떤 이슈 사항도 있고, 글로벌리한 이슈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흥국에 받는 영향도 과거 경험했듯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 고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저희 어떤 국내적으로도 소비 부분, 투자 부분, 수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방 경직성을 가져가면서 계속 이제 상당히 저희한테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어떤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크게 이제 대외 위험 요인, 대내 위험 요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선 그 슬라이드 내용의 어떤 연장선상인데요. 일단은 그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어떤 급격한 인상 이런 부분 올 11월로 예견돼 있지만 그 내년 초까지도 그 상당히 이제 그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성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역성장까지도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미중의 어떤 갈등 증폭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다주는 공급망의 어떤 훼손 이런 부분들이 그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보면 이런 그 글로벌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에서도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산 가격이 계속 하락될 거고 그러면서 차주들의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대출 거래 고객이신 차주분들의 어떤 그 상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어떤 상품에 있어서도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증대 이런 부분도 계속 가중돼서 저희한테 다가온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은행 입장에서 그 앞선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들의 어떤 위험도는 높아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자본의 어떤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그 부문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제 가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의 어떤 부분도 많이 이제 훼손될 그럴 상황으로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그 가계 차주들 중에서는 또 이제 그 과다 레버리지 차주들 부분 그리고 이제 다중채무자 물론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 정의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말해봤을 때는 이제 제2금융권까지 이제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 중심에 어떤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이제 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 역시 이제 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떤 그 생존이 이제 염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이제 그 삼고 상황에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수익 창출 능력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될 것이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계 차주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고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역시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리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어떤 숙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가증권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다이렉트로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영역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대체 투자 이런 영역도 상당히 이제 삼고의 어떤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금융기관들의 어떤 자본 적정성의 어떤 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제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던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중국적으로 이제 논의됐던 어떤 많은 그 위기 요인들, 금융시장의 위기 요인, 실물시장의 위기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2023년도에도 실물시장, 금융시장에 어떤 많은 그 난관들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그 위험 요인들이 그 은행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상당히 이제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어떤 취약 섹터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신용 포트폴리오, 은행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포트폴리오 부분이 이제 신용이니까 신용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다중 채무자라든가 뭐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기업들 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취약 차주, 한계 차주가 증가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업종별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업종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건설업, 해운업 뭐 이런 식의 그 업종별로도 약간 그 차별화가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의 어떤 자산들의 어떤 그 훼손, 그런 것들이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매도 가능 채권의 어떤 평가 손실 확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 ALM 측면, 즉 자산 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유동성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리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고, 그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책 당국에서 유동성의 어떤 관리 지표라고 있는 LCR을 정상화 단계로 가는 것을 잠깐 유예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금시장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뿐만 아니라 외화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의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리의 중심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또 운영 리스크 측면에서 이런 그 실물, 금융의 어떤 위기 상황들이 고객 자산들에 있어서의 어떤 손실 확대로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느 금융기관이든 이제 그 상황들이 어렵다 보면 직원들이 어떤 내부 사고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그 은행의 어떤 평판을 유지하는데 많은 부담을 이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 또 고객자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경험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은행의 어떤 손실로도 바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운용 리스크를 잠깐 언급을 해드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약 섹터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은행이 관리하는 주요 이제 경영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신 건전성이 약화되면서 충당금 전입액의 어떤 규모가 이제 크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수익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차주들의 어떤 신용 등급이 하락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연관된 예상 부도율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신용 포트폴리오의 어떤 위험 가중 자산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환율이 이제 오른다라고 하면 은행이 갖고 있는 그 외화 자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익스포저 증대로 이어지면서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유가증권에서 평가 손들이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실로 이제 연결되면서 자기 자본의 어떤 훼손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의 관리 비용들이 상당히 이제 증가하면서 수익성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행이 지켜야 할 자본 적정성 부분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리스크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복합 금융위기, 실물 금융위기 상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특히 은행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 유동성과 자본 적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제 유동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당국에서 LCR 규제의 정상화를 이제 유예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입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완화된 모습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 시장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화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쭉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 규모가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경상 수지까지 이제 적자 상황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라고 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화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이슈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KB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CEO부터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무게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외화의 여유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매월 이제 테스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기관에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감독기관의 어떤 기준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여유액을 갖고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KB 어떤 외화 유동성의 어떤 기본 관리 기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다음, 유동성 못지않게 이제 자본 적정성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그 근본 체력은 자본 적정성이다라고 이제 다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 적정성 대표되는 그 지표가 이제 BIS 비율인데, 그 BIS 비율에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작동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고환율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뭐 D 슬라이드에서 조금 이제 그 경로를 좀 다시 정리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린 EL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에 노출된 익스포저가 커지면서 그 충당금도 늘어나고 RWA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 또 고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리 비용, 그리고 유가증권 자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이제 금리들이 이제 그 부동산 가치를 이제 하락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담보를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손실률을 높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가중되면서 가계차주, 기업차주들의 어떤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그 신용등급이 하락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당금과 RWA를 증가시키는 부분. 이래서 그 BIS 비율의 어떤 산식상에 보면 분모와 분자에 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내년, 내후년 계속 은행권의 큰 화두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바젤3 운영 리스크의 어떤 자본 관리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고객 자산의 어떤 그 하락, 손실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판매 기관인 은행과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과거 경험했듯이 은행의 어떤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다라고 본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그런 부분이 과거 몇 년 전처럼 해당 그 판매 은행들의 어떤 손실로 이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이제 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손실 징수라고 돼 있는데, 그 이벤트는 10년간 그 위험 자본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의 어떤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체계가 돼서 이제 고객 자산 측면에서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내부 통제 이슈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복합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관리 항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 삼아서 그 환율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도식화시킨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외화 표시 부분이 이제 영향을 다 받을 것인데, 각각의 어떤 그 요소들로 인해서 은행 경영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준비한 어떤 내용들은 다 이제 전달 드렸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황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다. 내년 역시 올해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긴 터널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단계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그 터널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활로를 찾아가야 될지, 이제 많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을 잘 지켜내고 은행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적정성을 잘 관리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